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이 얘기는 너희가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 얘기를 들었을 거야. 어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준을 정해야지. 기준이 없어버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로 정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먼저 이 점에서 수선을 내린다. 그때 생기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름이 수세발이 이런데 수선의 그 발발한다. 그 시작점. 시발점이라고도 하잖아. 수살 시발점을 적으셨네요 위에. 수선이 시작되는 지점. 오케이? 시발점.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건 점에서 수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시발점이라고. 자, 요 점이 x1, y1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에 대한 절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중요하다. 별 3개. 내 인생에선 별 3개밖에 없어. 뒤쪽 단원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 문제는 다 저걸로 풀어요.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큼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선행학습을 나갈 때는 아마 증명을 제대로 하진 않았을 거야. 맞지? 증명 안 해줬을 거야. 근데 증명을 아셔야 돼요. 특히나 모의고사 문제 좋아하는 고세고나 영국여고나 799 같은 경우는 이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통째로 나올 가능성은 낮긴 한데 빈칸 넣기 문제로 좀 나와요. 베풀기 풀어보면 알 거야. 이거 문제 나올 거야. 내가 지금 증명 한번 해줄 테니까 한 번에 너희들이 증명을 완벽하게 해내는 걸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 느낌 정도는 좀 기억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진행할 때 제대로 다시 한번 또 증명을 시킬 건데 그때 증명을 할 수 있게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증명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요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요 점 좌표를 x2, y2라고 잡아줘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d는 루트 x2-x1 전체 제곱 플러스 y2-y1의 전체 제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x2, y2는 직선 위의 점이죠. 맞죠?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해요. 여기다가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야. 이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요 직선과 요 선과 요 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얘랑 얘가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준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좌표에서 x좌표 빼준 것분에 y좌표에서 y좌표 빼준 거 얘가 기울기인데 얘를 y는 꼴로 고쳐보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요.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a분의 b가 되죠. 역수를 하고 마이너스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a분의 b랑 같아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먼저 준비물을 세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식을 가지고 좀 변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면 양변을 b로 나눠요. 그리고 양변에 x2-x1을 곱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b분의 y2-y1은 원을 이상하게 썼어.
a분의 x2-x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양변을 b로 나눠주고 x2-x1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지. 따라오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키포인트 얘를 k라고 두셔야 돼요. 이걸 잘 못해요 보통. 여기까지 변형해놓고 얘를 k라고 놔줘요. 너희가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키포인트라고 좀 외워줘야 돼. 이 식을 할 수 있죠? 괜찮아? 안 괜찮아? 좋아요. 요거 식 세우는 거 할 수 있겠냐고. 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변형하냐면 양변에 b를 곱하고 y1을 넘겨줘. 그럼 y2는 bk 더하기 y1이 돼. b를 곱하고 y1 넘긴 거야. 마찬가지로 x2는 꼴로 고치기 위해서 a를 곱하고 x1 넘겨줘. 그럼 x2는 ak 더하기 x1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x2는 꼴로 고쳤고 y2는 꼴로 고쳐놨던 이 두 마리에 해당하는 식을 여기 첫 번째 세워놨었던 이 둘에다 넣어줘요. 둘 다. 그럼 위에 거에다 넣어보시면 얘가 x2 자리에 x1 더하기 ak가 이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x1 길이가 없어지고 a제곱 k제곱이 돼요. 얘가. 마찬가지로 얘를 y2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b제곱 k제곱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 k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k제곱으로 묶어주면 k제곱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건 우리 밖으로 뺄 때 뭘로 뺄 수 있다 배웠어?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건 절대값. 절대값. 얘가 절대값 k로 빠져나와. 자, 이렇게까지를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도 얘를 집어넣어줘요. 얘네 둘을. 그러면 x2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a 가로 열고 ak 더하기 x1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y2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b 가로 열고 bk 더하기 y1이 돼서 들어가요. 더하기 식은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해주시고 a제곱 k ax1 b제곱 k by1 더하기 c는 0이 되고 얘를 k는 꼴로 고쳐서 대입할 거야. 그래서 k가 있는 애들을 k로 묶어줘. k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나머지 애들 세 마리를 오른쪽 넘겨주면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돼요. 그런 다음에 나눠주시면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가로 열고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저 위에 K 그 절대값 있는 거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테스트 통과. 루트 있어요, 저. 그 다음에 k는 꼴로 고쳐놨었던 이 식을 이 자리에 넣어줘요. 그러면 절대값이 크게 나오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k는 날릴 수 있지. 절대값 안에 있는 거니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얘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약분을 하나 시켜주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랑 약분시키면 이게 약분되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고. 그럼 어차피 이건 0 이상이니까 루트 절대값 씌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얘가 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라고. 그 이야기가 교재에 나와요. 똑같이 보시면은 내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이야기는 없다.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텍스트 테스트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진행하자고요. 텍스트 테스트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문제 이거 증명하는 과정들 보시면은 이거 지금 똑같이 진행한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수선의 발을 x2, y2라고 잡고 그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pH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길이가 수직으로 만난다 조건에서 기울기 구해준 거랑 얘 구해준 게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관계식 이걸 유도하고, 얘를 k라고 잡아놓고 x2는 꼴로 y2는 꼴로 고쳐서 식 두 개 유도 해놓고 나서 x2 자리에 넣어주고 y2 자리에 넣어주고, 그래서 요거 하나 유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2, y2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다 조건에서 요 자리들에다가 넣어주시면 k는 꼴로 고쳐서 대입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무엇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증명하는 게 간혹 한 문제씩 나온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식을 대입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좌표가 x1, y1이고 직선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 나왔을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인정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건데, 특히 뭐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솔직히 나는 공식 외우는 거를 막 많이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0,0서부터 여기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똑같이 진행이 되고, 0 넣고 0 넣은 것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c가 된다는데 이거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할 때가 있어. 평행하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좀 특이한 놈인데, 너희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든 간에 반대쪽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이 값이 항상 일정해요. 어떤 점을 잡든 간에 상관이 없어. 어떤 점을 잡아놓고 반대쪽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항상 똑같이 나와. 그래서 너희한테 만약에 이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대. 그럼 이거 마음에 드는 직선 하나 골라가지고 마음에 드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 아무거나. 마이너스 1, 0 같은 거. 마이너스 1 넣고 0 넣으면 성립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점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1분의 1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0 넣은 것에 대한 절대값이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구나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얘기인데, 의미의 점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반대쪽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 얘기 주고 있구나.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안 어렵죠? 오케이. 일단은 공식 대입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57페이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렛츠고. 이상한 소리 중간중간 소리였어. 자, 볼게요. (2, 3이라는 점과 여기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했던 2가 나왔대요. 요거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진행하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일단 4만큼을 전부 다 곱해줘요. 그럼 4y는 3x 더하기 2k가 되는구나. 4y 넘겨주면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k는 0이구나. 진행해 주시고 2, 3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자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2 넣어주고 3 넣어준 것의 절대값 6 마이너스 12 더하기 2k 절대값, 요게 2구나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시면 되는구나까지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절대값 2k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니까 앞에는 5를 곱해주면 얘는 10 나오는 거지. 그럼 절대값 나와 있을 때 절대값 x가 a꼴 나오면 범위 세워서 풀랬어? 공식처럼 풀랬어? 공식처럼. x는 a 또는 마이너스 a다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면 되는구나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2k-6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다 해놓고 이거를 k꼴로 고쳐주면 되는구나 봐주시면 된다고요.
단 오른쪽에 K 나와 있는 경우는 못해요. 이건 범위 설정에서 풀어야 돼. 만약에 오른쪽에 K 있으면. 그럼 이 상태에서 양면에 6씩을 더해주면 이 K 값은 16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고 2로 나눠주면 K의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2다까지요. 그래서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는 얘네들 더해준 6이 나오는구나 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다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잘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진 않을 거야. 공식만 잘 외워놓고 대입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한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했더니 2루트 5가 남았다. 그럼 왼쪽 걸로 요거 왼쪽 직선 위에 점을 잡을래? 오른쪽 직선 위에 점을 잡을래? 왼쪽이요. 왼쪽에 아무거나 잡아볼 건데 이거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1 넣어주면 되겠네. 5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1로 잡자고. 잡는 건 너희 마음이야. 아무거나 잡아도 돼. 오케이? 선생님 이거 100, 이거 205로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너희 마음이야. 다 돼. 그럼 마이너스 2,1을 직선 위에 점으로 잡았고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넣어주고 1 넣어준 것의 절대값. 얘가 2루트 5다.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는 것인데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절대값 K-5가 나올 거고 루트 5를 양면에다 곱해주시면 얘가 10 나와서 K-5 값은 꿀맛입니다. 50 더해주면 K는 15 또는 마이너스 5다 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구나까지.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다음 필수 유형 16번. 이게 이제 내가 아마 신발끈 공식을 알려줘서 신발끈 공식 대입하면 넓이가 나올 텐데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구해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야 아마. 삼각형 AB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러면 어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변의 길이를 구해주고 BC 길이를 구할게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3,2였고 얘가 1, 마이너스 4였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빼서 제곱하면 16 빼서 제곱하면 66에 36 루트 씌워주면 루트 52 나올 거야 얘가. 그리고 나서 B점과 C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먼저 x에서 x 뺀 것분에 y에서 y를 빼준 게 기울기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네. 기울기 구해놓고 요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보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야. 그럼 이게 바로 요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다음에 일반형으로 바꿔줄 거야.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높이 길이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양면에 2를 곱해주면 2y-4는 이거 마이너스 3 남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다. 왼쪽 넘겨주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다. 해놓고 A점 좌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루트 9 더하기 4분의 2 넣어주고 5 넣어줬을 때 절대값. 그러면 얘는 루트 13분의 얼마야 이게? 16, 21. 요게 높이 길이인 h 길이가 되는 거네. 루트 13분의 20. 그런 다음에 루트 52라고 하는 값은 2루트 13으로 뺄 수 있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시면 넓이 21 나온다. 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까지.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세 점좌표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신발끈 공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고요. 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여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서술로 하시고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몰라. 그럼 망하는 겁니다. 오케이? 신발끈 공식이 뭐였죠? 뭐? 신발끈 공식이 뭐였죠? 아, 신발끈 공식을 모르는구나, 신발. 저는 항상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아, 저는 그럼 그렇구나. 편법 안 쓰였어요. 뽀글머리 같은 게. 편법 안 써요. 신발끈 공식은 뭐였냐면 점좌표 3개를 세로로 정렬해.
대법 못하기가 쓴 거였어. 뭔 쌉소리야 그게 자꾸. 나 못하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이쪽 방향 곱한 거 다 더하신 거 그러면 4 얘 두 개 곱한 게 12 얘네들 곱한 게 플러스 5에서 반대 방향 곱한 걸 다 더한 걸 빼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5 얘네들 곱한 게 2 얘네들 곱한 거 마이너스 8 이거 계산하시면 넓이 나온다고 바로 직방. 그려보자. 계산해보면은 얘네들 더한 게 21 얘네들 더한 게 얘가 얼마야 망할 마이너스 13에 얘가 마이너스 21이니까 플러스 21 되겠네 만나가지고 그럼 21 2분의 42 21 나온다 까지. 신발금 공식이 훨씬 편하지.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신발금 공식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신발금 공식 요거네 이거 신발금 공식. 자,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요거 별표. 저희가 어려워하는 것들 위주로 별표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멘트를 두 가지로 날릴 수 있어요. 어떤 두 직선을 줘요. 1번 직선, 2번 직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주고 뭘 구하려고 하냐면 각을 2등분하는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어. 각을 2등분하는 2등분선 대충 요렇게랑 이렇게 생기는 거지. 항상 두 개 나와요. 그래서 각을 2등분하는 거야. 근데 이 각을 2등분하는 선들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내가 어떤 점을 잡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수선을 내렸어. 여기까지 수선을 내렸어. 그럼 빗변 길이를 공통으로 갖고 있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지. 그리고 다른 한 각이 같아지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럼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 RHA 합동이 돼. 결과적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기도 해.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아마 밑에 문제 중에 있을 거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런 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각을 이등분하는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두 가지 멘트가 똑같은 멘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좌표를 A, B라고 잡을 거야. 그럼 이 A, B라고 하는 점은 얘까지 거리가 얘까지 1번까지의 거리와 2번까지 거리가 똑같다 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두 번 시행하시면 돼요. 두 번. A, B라 잡아주고 A, B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5분의가 되고 A 넣어주고 B 넣어준 것의 절대값 2A-B-1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첫 번째까지의 거리가. 그리고 두 번째까지의 거리를 한 번 더 구해요.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똑같이 5분의가 나올 거고 A 넣어주고 B 넣어준 것의 절대값 해놓고 둘이 같다 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똑같다 라는 식이 나오면 이거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일 것 같지만 2가지밖에 안 나와. 첫 번째는 X랑 Y랑 같다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X랑 마이너스 Y랑 같다 하시면 되거든. 뭐 왼쪽에다가 뭐 이게 마이너스 X가 Y랑 똑같다 이거는 어차피 얘랑 똑같아.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Y랑 똑같다 이거는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세우면 돼. 두 개만.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 세워놓고 루트 5끼리 날려준 다음에 그
그냥 한번 빼주면 돼. 2a-b-1은 a 더하기 2b-1이랑 똑같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얘에다가만 마이너스 곱해준. 똑같다. 이거 두 개 세우시면 돼요. 그 다음 왼쪽 넘겨서씩 정리하시면 a-3b는 0이 되고 얘네들 왼쪽 넘겨서 정리하시면 3a 더하기 b-2는 0이 되고 a랑 b 자리에 x, y 넣어서 식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내가 일부러 여기 x랑 y가 나와 있는데 점을 x, y라고 잡으면 뭔가 너희가 혼동이 올까봐 그냥 a, b라고 잡아놓고 관계식 유도한 거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관계식을 쓸 때는 a, b 자리에 x, y를 넣어서 정리하시면 마무리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각을 이등보다는 뭐 직선방 정식을 구해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직선방 정식을 구해라, 이 문제는 미지수 a, b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두 번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까지만 알아두면 끝나요. 그냥 이거는. 오케이?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넓이 구하는 공식들은 다 알려줬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64페이지까지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서가 없어서 문제 솔직히 적잖아.